자, 이번 영상은 저가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쉬는 게 가장 좋지만 그래도 저가 매수를 노려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리스크가 거의 없는 저만의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계획대로만 하며 조건이 맞을 때만 매매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사항은 모든 조건이 맞을 때만 매수하는 것이며 손절에 대한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지수뿐만 아니라 세계 증시가 다 같이 단기간에 크게 떨어졌는데 코스피도 벌써 올해 들어서 3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30%, 거의 비슷하게 30% 정도 폭락했습니다. 2008년보다 심각하다는 소리가 있는데 2008년에는 저가가 마이너스 53%까지 떨어졌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지금 상태에서 바닥이 어디라고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알면 전 재산을 전부 바닥의 콜옵션에 몰빵하지 그저 반등할 확률이 높고 조건이 맞을 때만 들어가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손실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손실에 대한 대응은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아마 증시가 이때부터 계속적으로 좀 싼 값이다 생각하고선 매수를 이어나간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계단식으로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데 처음 겪는 시장이니까 아니다 싶으면 본전 손절은 필수입니다. 지금 바닥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올해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끝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쯤 되면 진짜 바닥이라고 믿고 싶을 정도인데 지독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양봉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그동안 패턴을 봤을 때 이렇게 지수가 떨어지면은 급하게 올라왔습니다. 이때 뉴욕 증시 분위기도 좋았고 우리나라 증시도 반등하는 힘이 정말 굉장했습니다. 한번 황금선을 넘어서 한 달 동안 쉬지 않고 오를 때도 있었고 최근에 그래도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이 분위기를 잊지 못하고 매수에 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 패턴과 달라졌고 처음 겪는 시장이기 때문에 전 패턴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만큼 반등세를 노리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 저도 이런 급반등 구간에서 잠깐 들어가서 탄력이 붙기를 바라면서 접근했다가 아니다 싶으면 본전에 손절하거나 아니면 단타로만 대응했습니다. 지금 저가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이건 제 기준이기도 하며 조건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조건들이 전부 맞을 때만 들어갈 예정이고 한 개가 맞아도 한 개가 틀리다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럼 이해하기 쉽게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미국 선물지수를 확인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변동성이 크지 않아서 별로 신경을 안 썼지만 요즘에 증시에 영향을 크게 주기 때문에 무조건 봐야 됩니다. 홍보는 아니고 제가 보는 방법은 HTS에도 있지만 폰 어플이나 컴퓨터에서도 investing.com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선물지수가 수요일 시장처럼 갑자기 하한가에 잠겨서 지수 폭락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 선물지수의 변동성이 줄어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즘에 심심하면은 상한가 하한가를 반복하고 있는데 변동성이 줄어들거나 내가 반등해서 매수한 다음에는 흘러내리지 않고 무조건 끝까지 상승으로 밀어붙이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쉽게 말해서 반등을 노리고 들어갔는데 미국 선물지수가 또 한 2% 이상, 3% 이상 하락한다면 반등 때 들어간 주식을 전부 다 본전에 손절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미국 선물지수 확인한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보는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기준이며 증시의 반등 신호탄이 제대로 될 수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대부분의 대형주들이 지금 몇 개월 전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정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나 힘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삼성전자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를 매매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걸 기준으로 보면서 매매할 종목은 널렸습니다.
지수가 폭락한 만큼 지수랑 이 대형주들이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일 텐데 지수가 이렇게 수직으로 반등한다면 이런 주식들도 똑같이 반등해 줍니다. 현대차도 지금 많이 내려갔는데 만약에 지수가 이렇게 수직으로 여기까지만 반등을 해준다 하더라도 현대차도 한 단기간에 9만원, 9만 5천원 정도까지는 지수의 모양과 똑같이 움직일 겁니다. 현대차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지수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준이 삼성전자이며 삼성전자를 택한 이유가 우리나라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여기서 수급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일단 제가 보고 있는 종목 후보가 삼성전자랑 삼성바이오랑 SK텔레콤이랑 그리고 레버리지 정도인데 종목을 고르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냥 코스피랑 비슷하게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반등만 한다면 어떤 종목을 잡아도 수익이 납니다. 하지만 코스피 종목은 그렇다 치더라도 코스닥 종목도 많습니다. 코스닥은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저가 매수 자체를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무조건 단타로만 대응할 것이며 요즘에 힘든 시기인데 혹시나 실적이 급격하게 악화되거나 힘든 곳이 생긴다면 실적 쇼크 같은 걸로 인해서 한 번 더 뒤통수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주식을 보유하는 것보다 단타로만 대응하고 포기를 하겠습니다. 주식을 들고 가는 것이면 거래대금이 몰리면서 신고가를 뚫는 종목 말고는 폭락해서 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코스닥 종목은 그냥 들고 가는 것 자체를 포기하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잡았다면 세 번째는 삼성전자에서 수급입니다. 미국 선물지수 괜찮고 우리나라 시장이 시작해서 삼성전자의 수급이 들어온다면 삼성전자 수급은 외국인을 말합니다. 종목마다 매수 주체와 그리고 주가를 견인시킬 수 있는 주체가 있는데 삼성전자는 외국인만 보면서 대응하겠습니다. 최근에 하루 만에 1000만 주도 나오고 900만 주도 나오고 매도가 정말 강력했는데 오늘은 웬일인지 110만 주 정도 나왔습니다. 장중에도 거래원만 보더라도 골드만에서 순매수가 찍히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리면서 장 초반에 2.2%까지 상승했지만 결국에 여기 외국인의 종합 수급인 이거는 여기서도 확인 가능하고 그리고 일별 동안 여기서도 외국인의 하루 동안 수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찍히지만 종합 수급은 마이너스가 찍혔습니다. 삼성전자만 사고선 다른 모든 종목에서 매도가 나온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단순하게 종합 수급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종합 수급이 이제 플러스로 전환이 되어야지 그때가 매수 신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거래원도 몇 개의 외국계 증권사가 한 상위로 한 1, 2, 3위 아니면 상위권에 이 5위 중에 3개라도 올라온다면은 그때 이거랑 비교해서 매수세가 강하다 싶으면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등하면은 자연스럽게 지수가 반등하면서 미국 선물도 괜찮다 싶으면 그때 모든 종목들이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미국 선물 지수가 더 이상 폭락 안 하고 삼성전자에서 외국인의 거래원 상위 쪽에 적극적인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며 종합수급에 외국인이 강력하게 들어오는 것이 세 번째 조건입니다. 이 조건만 맞다면 바로 들어갈 것이며 당연히 손절에 대한 대비도 해두셔야 됩니다. 최근 2달 동안 수급이 개인 쪽에서 코스피와 코스닥 여기서 한 20조 원 정도 들어온 걸로 아는데 이 꼬여진 수급이 단기간에 풀리기가 정말 힘들어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한국전력과 비교할 게 아니지만 수급이 꼬여버리면은 어디까지 추락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았던 종목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신고가를 찍었던 종목이라 하더라도 악재고 뭐고 수급이 완전히 꼬여버린다면 주가는 어디까지 떨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삼성전자에서 완전히 꼬여버린 수급인데 이 꼬여버린 수급이 단기간에 풀리기는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연속 한
10거래일 정도 하루에 수백만 주씩 계속해서 사준다면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들어온다 하더라도 반등이 나오긴 하겠지만 전에 신고가를 찍었던 이 62,800원 이 근처까지도 가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꼬여진 수급이 장기적으로 발목을 잡을 것 같으며 이런 식으로 수급이 꼬여 있으면 한호가만 올라도 매도세가 쌓이며 점점 주가가 무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이 정말 중요한데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당장 내일이 될지 아니면은 일주일이 될지 한 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외국인이 들어올 텐데 그때 조건이 맞아서 들어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 조건이 맞아서 삼성전자를 한 47,000원 정도에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조건이 맞을 때 초기에 빠르게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냥 전부 반등 나올 거 나오고 외국인이 2, 3일치 사줬는데 그때서야 들어간다면 차라리 황금선을 회복하고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초기에 잡는 게 중요하고 외국인이 또 저번처럼 하루 사줬다가 아니면은 이틀, 3일 사줬다가 다시 매도로 전환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도 빠르게 잡는 게 중요하고 빠르게 잡아야지 손절에 대한 대응도 수월할 수 있습니다. 47,000원에 그 조건들이 맞아서 들어가서 외국인들이 끝까지 사준다면 뭐 갑자기 외국인의 순매수가 하루 만에 뭐 수천억 이상 사준다면은 반등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47,000원에 사서 그 수급 때문에 한 47,500원, 48,000원 이렇게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손절에 대한 대비도 분명히 해두셔야 됩니다. 만약에 47,000원에 사서 얼마 안 오른 47,300원 뭐 한 1%도 안 올랐는데 외국인이 들어오다가 갑자기 다시 순매도로 전환을 하거나 갑자기 거래원에 강력한 매도세가 뜬다면은 본전에 손절하고선 바로 나가야 됩니다. 다시 저점을 깨면서 이런 식으로 주가가 폭락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을 보고 들어갔는데 다시 외국인의 매도가 나온다면 곧바로 매도를 해줘야 됩니다. 매도를 했다가 나중에 또 외국인이 들어온다면 그때 매수를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매수한 다음에 외국인이 계속해서 사주는 것이 조건입니다. 계속해서 사준다면은 그때부터 탄력이 붙으면서 뭐 47,000원에 샀던 게 48,000원, 49,000원, 5만원 뭐 그리고 최대 한 52,000원까지 기술적 반등이 가능하겠지만 그 올라가는 과정에서 외국인이 또다시 힘들게 한다면 절반을 수익을 챙기고 나머지 절반은 본전의 손절을 대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올랐을 때 조건이고 많이 오를수록 좋습니다. 47,300원 뭐 1%도 안 오르고 곧바로 무너져 버린다면 바로 손절로 대응해야 됩니다. 처음 겪는 시장이고 언제 어디까지 계단식 하락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완벽한 바닥을 잡아서 탄력 붙는 것을 먹고 싶다면은 계속해서 외국인을 따라서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대응이 정말 중요하고 만약에 매수하자마자 내린다면은 내가 매수한 조건들이 맞았을 때 미국 선물지수도 괜찮다 싶으면은 그때는 손절가를 한 2, 3% 정도 잡거나 전 저점으로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웬만하면 외국인이 강력한 매수가 찍힌다면 밀리지 않고선 그동안 참았던 것을 그대로 올려놓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빨리 눈치채고 초기에 매수하는 것이며 매수한 다음에 빠르게 올라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얼마 오르지도 못하고 1% 정도 올랐다가 또다시 무너진다면 바로 본전이나 근처라도 손절을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1%가 아니고 뭐 한 방에 반등해서 한 3%, 그 3% 이상 반등을 해준다면 그때부터는 조금 더 여유롭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47,000원에 사서 48,500원까지 올랐다고 가정한다면은 한 3% 이상이 올랐습니다. 3% 이상 오른 구간에서는 외국인의 수급만 보면서 느긋하게 대응을 해주거나 좀 아니다 싶을 때는 물량을 조금이라도 수익을 실현해서 나머지 물량은 본전까지만 버텨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한다면 여기서 제대로 된 반등이 이어졌을 때 단기간에 한 10%, 15% 정도의 수익률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초기에 조건이 맞을 때 매수한 다음에 빠른 손절로 대응을 해주는 것입니다. 저도 이 시점을 노리고 있으며 매수한 다음에 탄력이 강하게 붙어주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탄력이 안 붙고선 1%도 힘겹게 움직였다가 또다시 외국인의 매도가 나온다면 눈치채고선 바로 도망가야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무래도 저가하다 보니까 지금 악재 상관없이 수급만 받쳐준다면은 하루에도 이런 삼성전자 같은 종목에서도 하루 만에 한 3%에서 5% 정도 수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3%만 먹고 시작한다면 그 뒤로는 조금 더 여유롭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반등에서도 반등 초기에 잡는 거랑 이미 이틀 동안 반등한 다음에 잡는 거랑 확실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반등에 성공했을 때 이때 초기에 잡는 것보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잡는 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대응이 실패했다면은 무조건 추격 매수를 하지 말고 구경만 하는 게 좋을 겁니다. 본전 손절에 자신 없으신 분들은 계단식 하락이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자신이 없다면 당분간 현금화로 주식을 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조건은 환율도 봐주시는 게 중요한데 환율이 끝까지 치솟는다면 반등을 하더라도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환율이 갑자기 폭락하는지 틈마다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잔고도 최근에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증시 예탁금이 최근에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저가에 잡으려는 그런 돈들이 매우 많이 몰렸기 때문에 지금은 초기에 잡는 게 아니라면 무리한 추격 매수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용잔고는 10조 5천억에서 1조 원 정도 빠졌습니다. 빠졌다는 것은 호재이며 여기서 계속 빠질수록 올라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만약에 반대로 다시 한 번 더 10조 원까지 올라온다면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이거는 필수가 아니고 참고사항 정도입니다. 모든 종목에서 여태껏 보지도 못했던 박앤세일 중이라서 저 같은 단타도 욕심이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본전 손절에 대해서 자신 있으신 분들은 저가 매수 기회를 잘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